내 안의 어두운 마음을 인정해야 어른이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읽는 마음의 그림자. 누구에게나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 이해심 있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봐도 크게 모나지 않은 사람. 우리는 대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조금 낯선 감정이 올라오면 당황합니다. 분명히 축하해야 하는 일인데 마음 한쪽이 불편할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는데 집에 돌아와서야 서운함이 밀려올 때, 상대를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원망이 쌓여 있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나는 왜 이런 마음 하나 넘기지 못할까?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얼른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이건 질투가 아니야. 화난 게 아니야. 상처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예민했던 것뿐이야. 하지만 덮어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날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투가 되고 표정이 되고 별것 아닌 말에 섞여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바로 그 숨겨진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데미안의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 자신이 밝고 안전한 세계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의 집, 질서 있는 생활, 착한 아이로 인정받는 자리. 그 안에서 싱클레어는 스스로를 깨끗하고 바른 사람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크로모라는 인물과 얽히면서 싱클레어는 처음으로 자기 안에 다른 얼굴을 마주합니다. 작은 허세에서 시작된 거짓말. 그 거짓말을 들킬까봐 숨는 마음. 두려워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겁함. 자신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싱클레어가 괴로웠던 이유는 단순히 크로모가 무서워서만은 아닙니다. 더 아픈 것은 그 일을 겪으며 드러난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착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구나. 내 안에도 거짓말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구나. 부모님 앞에서 보이던 얼굴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를 갖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니다. 나는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믿음에 금이 가는 순간이 옵니다. 김 부장님도 그랬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메신저에 인사 발령 공지가 떴습니다. 부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니터를 보다가 조용히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사람은 박대리였습니다. 아직 젊고 일도 빠르고 윗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김 부장님도 박대리를 싫어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꽤 아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김 부장님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됐다. 요즘 고생하더니 결국 해냈네.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표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김 부장님은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빨리 인정받을까? 나는 그동안 뭘 한 걸까? 사람들은 이제 나를 지나간 사람처럼 보는 걸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걸까? 그 감정이 너무 초라해서 김 부장님은 곧장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너무 젊은 사람만 밀어준다. 윗사람들이 보여주기식 인사를 한 거다. 박 대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너무 빨리 올라갔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 안에는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밑에 김 부장님이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그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후배를 질투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김 부장님은 그 마음을 없던 일로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치워둔 감정은 다음 회의 때 돌아옵니다. 박 대리가 의견을 내자 김 부장님은 유난히 꼬투리를 잡습니다. 다른 직원이 박 대리를 칭찬하자 한마디를 보탭니다.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하지. 운도 좀 따랐고. 요즘은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한테 유리하니까. 겉으로는 선배의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김 부장님 자신도 그걸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더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못 본 척하느라 지친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집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합니다. 쿨한 척 했지만 마음은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작정 자신을 몰아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반대로 전부 남 탓으로 돌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상황이 이상했던 거야. 나는 당연한 반응을 한 거야. 이렇게만 가면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끝내보지 못합니다. 데미안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해주는 일은 바로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는 싱클레어를 달래기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싱클레어가 믿고 있던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카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보통 카인은 악한 사람, 아벨은 선한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데미안은 그 이야기를 다르게 읽습니다. 카인은 정말 악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쁜 이름을 뒤집어 쓴 것은 아닐까? 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선과 악을 단순히 바꾸어 말해서가 아닙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배운 이름들이 정말 전부냐고. 네가 나쁘다고 밀어낸 것들 안에도 아직 살펴보지 못한 의미가 있지 않냐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질투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장 추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분노가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잔인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욕망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할 때 생깁니다. 보지 않은 질투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됩니다. 숨긴 분노는 비꼬는 농담으로 흘러나옵니다. 인정하지 않은 외로움은 관계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 됩니다. 두려움은 통제욕으로 바뀌고 상처는 냉소로 굳어집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돌보지 않은 마음이 뒤에서 행동을 밀어붙였을 뿐입니다. 김 부장님이 박 대리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밀려났다는 느낌을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오래 싸워온 자리가 흔들리는 듯했고 누군가의 성취가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 마음을 인정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저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나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구나. 내가 두려운 건 박 대리의 승진이 아니라 내가 더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봐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적어도 박 대리를 향해 가시돋친 말을 던지기 전에는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감정에 허락장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질투를 인정한다고 해서 남을 깎아내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인정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매달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아차려야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알아야 그 흔들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질투는 어느 날 생깁니다. 분노도 갑자기 올라옵니다. 서운함은 마음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떤 말로 바꿀지, 어떤 행동으로 옮길지는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없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남에게 던지지 않으려 애쓸 때 조금 더 깊어집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는 것, 불안하다고 해서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려는 것,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알면서도 그 욕망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것. 이건 겉으로는 조용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꽤 큰 싸움입니다. 데미안은 그래서 불편한 책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를 좋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자리로 데려갑니다. 네가 숨긴 마음도 내 안에 있다고. 네가 부끄러워한 감정에도 이유가 있다고. 그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너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때때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음을 지웁니다. 화나지 않은 척합니다. 부럽지 않은 척합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합니다. 아무 욕심도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지워진 마음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겁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내가 왜 생겼는지 물어봐 달라고. 나를 부끄럽다고 밀어내기 전에 한 번만 제대로 들어봐 달라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감정 안에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투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지 알려줍니다. 분노는 내가 어디에서 계속 침범당했다고 느꼈는지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내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외로움은 내가 어떤 연결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물론 감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무조건 잘라내야 할 것으로만 여기면 우리는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가는 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멈춰서 묻는 일입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 감정을 누구에게 던지려 하고 있을까? 이 마음을 따라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질문이 생기면 우리는 조금 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도 결국 그런 길 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깨끗하고 바른 아이로만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두운 충동에 전부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자기 안에 낯선 마음들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답은 아닐지 모릅니다. 흔들릴 때 자신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그대로 남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것.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핑계로 삼지 않는 것. 그런 태도가 어른의 얼굴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어두운 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그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만 어떤 날에는 먼저 이해받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곳에 숨고 싶습니다. 이런 모순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도 덜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비슷한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알문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기 전에 멈추게 하고 비난하기 전에 돌아보게 하고 상처 주기 전에 내 감정의 이름을 찾게 합니다. 고전이 필요한 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통해 내 안의 어두운 마음을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을 가장 숨기고 싶었나요? 그 마음은 정말 버려야 할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당신의 일부일까요?